네, 서울 강동 의뢰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네, 네, 그 박현수 치안정감 인사할 때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신 겁니까? 네,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추천권을 본인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그 추천 내용이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죠, 그죠? 뭐 아니, 단수 사전에 추천, 저희들이 단수 협의를 추천된 한 거죠. 것입니다. 단수 추천된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서울청장 협의가 직무- 끝나고 내정이 끝난 이후에 추천 서울청장 과정을 직무 거치는 대리로 서울청장 직무 대리로 보호할 때, 예? 그럴 때는 치안정감 지금 7명 그대로 두고 승진해서 한 이유가 뭐죠? 다른 보직은 이제 뭐 인사이동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근데요. 서울청장은 이제 직위해제가 서울청장 김봉식 전 그렇죠. 서울청장이 직위해제 돼 있어서 그 자리만 일단 지난번에 김광호 서울청장 직위 해제됐을 때 그때는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아마 단수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치안정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 예.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왜 승진 인사를 한 거냐 말이지. 이번에는 일단 김봉식 그 직위해제 청장이 아직 TO가 남아 있어서 그 당장 승진 그러니까 어쨌든- 내정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전보 인사를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승진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1년 6개월 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고속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승진 내정은 그 밑에 서울청은 다른 청과 달리 치안감이 3명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으로 사실은 그 지휘하는 것이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승진 내정을 해서 대행께서 치안감들을 말씀하시는 게 지휘할 수 조금 있도록 했습니다. 옹색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은 예. 엄격하게 경찰 공무원법에 그리고 경찰법에 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복수로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의 협의 거친 거예요, 이거. 이게 통상적으로 복수 의원님 말씀대로 복수로 그렇잖아요. 하긴 하지만 단수로 한 예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81차례가 있었는데 딱 3차례 빼놓고는 단수 추천이 없었어요. 다 복수 추천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엄중한 내란 상황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인사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직부터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저기 까지 인사를 박현수 할 수 없어서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세요. 불가피하게 시행했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12월 작년에 12월 19일 그리고 올해 2월 15일 두 차례 참고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는 군 인권센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주요 그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고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 네, 좋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날 12월 3일 날 오전에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했고 직후에 계엄 선포 직후에 두 차례 통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경비국장과 11시 7분, 11시 35분에 통화를 했고 강상문 영등포 서장 이 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0시 41분에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과도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조지호 청장과도 또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대체로 이 국조위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답변들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내란 사태가 어쩌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경찰국장인 분을 승진 임명을 시켜가지고 서울청장으로 발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짐작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고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죠? 네, 만약에 파면이 결정된다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일각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겠어요? 대선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엄정한 네? 대선 관리 상황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은 지금 윤상현, 정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한길 강사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헌재 폭동 모의와 관련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카페 문자 테러 사건도 지금 다루고 있고 촛불행동과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고 내란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사를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련의 수사 사항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마될 것이다. 수사 제대로 못할 것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사무를 다룰 선거 수사라든가 선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할 것이다. 매우 편파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 지금 대리께서 정치 경찰이고 내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리께서 직무 대리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무 대리한테도 저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서울경찰청장 직무 대리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